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입니다. 범죄에도 끄떡없는 의사 면허입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의료 사고 2014년에 일어났습니다.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입니다. 네, 2009년 모 방송의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때문에 위 밴드 시술, 즉 위상부에 조절형의 밴드를 넣어 섭취하는 이 음식의 양을 제한하는 시술을 받았던 고 신해철 씨는요. 2014년 10월 같은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심정지가와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합병증으로 인해 열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장협착 수술 당시 환자의 동의 없이 또 다른 수술이 시행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였죠? 네, 분명히 장협착 수술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위축소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술을 담당했던 이 S병원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전에 했던 위밴드 수술로 인한 유착 때문에 우리는 봉합 수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유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고 신해철 씨의 아내에 따르면요. 당시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그 수술을 했으며 해당 수술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도 또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수술 당사자인 남편이 동의 없는 수술을 한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또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네, 심지어 수술 직후에 배가 아프다고 환자가 호소를 했는데 여기에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통증은 수술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진통제만 계속 처방하는 바람에 결국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고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엔 결국 심정지가 왔고요. 대형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대형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장천공으로 인해서 염증과 이물질이 벌써 심장까지 번진 그런 상태였다고 하고요. 결국에 신해철 씨 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수술 후 열흘 만에 사망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사망 원인을 두고 S병원과 유가족 측에 공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죠? 그러니까 S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천공 같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환자에게 금식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환자가 이를 어기고 금식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공이 발생한 것이지 우리 과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유족들은 의사가 분명히 미으면 된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린 섭취를 한 거고 무단 이탈이 아니라 퇴원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족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장협착 수술 당시 추가로 이루어진 수술이 어떤 수술이었고 그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는지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한 원장님의 판단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논란이 필요 없는 강 원장님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혹시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고인과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의사는 2심 선고 공판에서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까 인터뷰에서 아내분이 손이 막 떨리시는데 네. 닿는 쪽 손으로 꽉 잡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법원은요. 이 해당 장 원장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신해철 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의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신해철 씨가 사망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그 신해철 씨의 집도인 강 원장은 재판 중에도 여전히 진료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판결이 확정되어야, 재판 결과가 확정되어야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의사인 피고인이 1심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하고 또 2심 결과에 불복해서 3심을 가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 원장은 지금 이 사건처럼 진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 기간 동안 3년 동안 계속 진료를 본 거예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이 강 원장이라는 사람한테 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가 또 있었습니다. 2014년에 60대 남성의 심부 정맥 혈전 수술을 했는데 이때 혈관이 찢어져서 과다 출혈이 일어나요. 그런데 강 원장은 환자 본인하고 보호자 동의도 없이
개복을 했고 수술 도중에 엉뚱한 맹장을 잘랐습니다. 이야, 이 환자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2년 뒤에 사망하게 되는데 네. 자, 유족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신해철 씨한테 했던 패턴이나 되게 저희 아버지가 당했던 거랑 그런 게 너무 비슷해서 설마 그 병원 아니야 했는데 진짜 그 병원이었던 거예요. 정말 신해철 씨 의료사고랑 비슷한 것 같은데 혈전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맹장을 떼낸 거잖아요. 네. 환자의 동의 없이 개복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뭐 혼수 상태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환자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환자도 또 그 보호자의 동의도 없는 개복 수술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상처를 치료하더라도요. 환자 본인이나 이 보호자의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이런 거에 대한 진료나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동의 없는 개복 수술했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결국 같은 해 10월 고 신해철 씨가 사망하자 2015년 이 60대 환자의 가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2016년 이제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그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4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났지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강 원장의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네. 이거 말고도 의료사고로 기소된 게 모두 3건이라고 그러는데 2013년에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수술을 시술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에 외국인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시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이 2019년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거 참. 한 번 실수면은 뭐 좀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번 실수하면 이 사람은 의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레코드를 알면 누가 이 사람한테 네. 수술을 받고 싶을까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의사 면허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면허는 취소가 됐습니다. 아, 됐어요? 네, 오. 의료법 65조에 따르면요, 아, 이 그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고 신해철 씨 사건만 하더라도 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취소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 3년 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3년만 일단은 그 부분 의사로서의 그 영업을 중지하고 3년 후에 면허를 다시 받아서 개원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맹점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취소됐다가 재발급 받으려면 경찰청이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의사 면허는 그런 게 없나요?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일단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이 등록을 내줄까, 재교부를 해줄까를 심의하는 이 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를 거쳐서 면허를 다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의사 같은 경우에,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재교부 신청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발급 거부가 돼도 계속해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탄 면허 아니냐라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복지부는 향후에 이 재교부 신청 횟수를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교부도 재교부인데 오. 재교육은 안 시키나? 이거 의사가 의사 일을 3년을 안 했는데 그리고 와서 또 수술. 야, 이거 끔찍한데요. 네. 이거 완전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는데 어쨌든 이 반복되는 의료 사고에도 의사 면허는 계속 살아 있다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3년 지나면 또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야, 이번에는 또 이런 걸 알고 이런 면허 요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또 있었어요. 네,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을 공분하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여기에도 법을 어긴 의사가 있었습니다.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길 가던 20대 여성을 덮쳤고 중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지 석 달 만에 숨을 거둔 사건이었죠. 당시 가해자 신 씨가 이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마약을 투약한 의사 연모 씨도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롤스로이스를 운전했던 운전자 신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 당일 이 시술을 빙자해서 인근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2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 당시에 의사의 연모 씨랑 말을 맞추고요, 이 약물 처방했던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고 일부 기록은 또 심지어 무단 삭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의사 연모 씨를 조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의사의 휴대폰을 뺏어서
포렌식을 돌린 거예요. 포렌식을 해보니까 충격적인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의사 연모 씨의 휴대폰에는요. 마취에 취한 채 의식을 잃고 있는 여성 환자들의 음부를 포함한 나체 사진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의사 휴대폰에 환자의 나체 사진이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연모 원장이 알고 보니까요. 그동안 자신의 병원에 방문했던 일부 여성 환자들에 대해서 수면성 마취제를 주입을 하고요. 주입 후에 깊게 잠에 빠져들자 이 성기와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총 544회 몰래 촬영하고요. 심지어 25차례 간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중 일부 피해자에게는 중간간한 혐의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야, 이건 의사가 아니네요. 의사 아니죠. 아니 이러니까 수술실에 CCTV 달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지경을 당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이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피해자 중 한 명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스스로 아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럼 살인자 아니야? 저 롤스로이스 사건 아니었으면 이 의사의 범행도 영원히 묻혔을 뻔했는데 그러네. 피해자는 계속 생겼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 의사가 했던 불법 행위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의사의 불법 행위 첫 번째는 치료 목적 이외에 프로포폴 등을 처방했고요. 두 번째는 마취 상태의 여성을 불법 촬영, 성폭행까지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면허를 대여해서 자격정지가 돼서 알고 보니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올 4월 7일까지 이 의사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황이면 의료행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면허 정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이런 끔찍한 의료행위를 계속해서 벌여왔던 겁니다. 마약류 불법 처방한 혐의 심사에서 인정하셨습니까?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결국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성폭행 1건, 유사 성폭행 6건, 강제추행은 96건, 카메라 불법 촬영은요. 544회. 야, 이거 정말. 검찰은 염 씨에 대해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너무도 높다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자발찌라고 하죠.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라고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요. 보호관찰 5년은 받으라고 명령하면서도 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자는 징역 17년이 확정됐어요. 그럼 형을 살고 나와요. 네. 그러면 또 3년 있다가 의사면허 재신청하면 또 살아요, 의사면허가?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실형을 진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야, 물론 뭐 뭐 심사를 이래? 거쳐야 되지만 재교부 신청을 이 의사는 이제 복역 기간을 마치고 나오면 이미 이제 해당 실형을 받고 3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면허 재교부를 복지부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심사를 거쳐서 재교부가 상당하다라고 인정하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좀 아닌 것 뭐야. 같아요. 이게 다시 의사를 못하게 해야지 전자장치도 기각했고 그 17년 뒤에 또 의사 가운이 있고 그러면 그렇죠. 범죄를 또 저지를지 모르는 아니 거죠. 죄질이 이렇게 안 좋은데 범죄자인데. 범죄자도 이게 보통 범죄자입니까 이게 지금? 카메라 불법 촬영이 544회였습니다. 야, 이거 뭐.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그런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받는 경우도요. 극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이것도 놀라요. 평균 160명에 달하고요.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된 의사는 총 717명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 행위 자격 정지 현황을 보시면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자격 정지가 된 의사는 단 64명, 6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이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 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 정지 1개월. 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범죄네요. 이게? 네. 이게 난 진짜 네. 야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이거 진짜 의사도 아닙니다. 2012년 불법으로 약물 주사를 놓은 여성이 사망하자 그 시신을 한강변에 버린 의사. 정말 큰 충격을 줬는데 화면 먼저 보시죠. 지난달 30일 늦은 밤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 로비에 나타난 30살 여성 이모 씨. 다음 날 한강공원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이 불법 투약한 약물 때문에 호흡 정지가 와 숨진 이 여성을 의사는 자동차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유기했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이 의사는 우유 주사를 맞겠냐며 16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에 여성을 불러내 11가지 약물을 포도당과 식염수에 섞어 투약을 했는데요. 이 약물 중에는 이 혈관 투약이 금지된 것부터 자발 호흡을 어렵게 만드는 약물까지 주의해야 할 약물들이 있었지만 그대로 투약이 됐습니다. 의사는 투약 후 성관계를 예? 했고요. 이건 또 이후 뭐? 1시간 만에 여성이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의사와 여성이요 내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전부터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성관계를 맺어오곤 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에 이 재판부는요, 살인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2014년 7월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불법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사람 죽였고 사람이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 했어요. 근데 1년 6개월입니다. 이런 중범죄를 범한 의사들, 이 지금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제가 실제 사건을 이제 재판을 했던 검사로서 재판했던 사건 중에 간호조무사라는 사람이 약물 투여 금지된 약물을 이 남자친구한테 투약을 한 다음에 살인을 해서 네. 이거는 살인죄가 적용이 돼 징역 25년형을 1심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약물 투여가 금지된 약물을 이 여자친구에게 투약을 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건요. 일반인들도 알지만 의사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인지하고서도 그런 범행에 나아갔다는 자체가 저는 살인행위다. 이게 어떻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수 있는지 왜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혹시 의사라서 좀 재판부에서 이런 걸 고려했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판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돼야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의사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시 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1년 6개월 살고 나와서 3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허 재교부 심사를 조금 더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해서 재교부 할지 여부를 좀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조금 더 엄격하게 아니고 매우 엄격하게 네, 네. 해야죠.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야죠. 혹시 그 변호사는 어떤가요?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와 또 다른 이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 직종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작년 11월에 새로 시행이 된 우리 소위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는 게 새로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 시행 전에는 의사와 다른 전문직이 무슨 차이가 있었냐?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됐어요. 근데 변호사를 비롯한 뭐 공인회계사나 다른 전문 직종은 뭐 어떠한 자기 분야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범죄를 다 통틀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자격에 제한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의사만 특혜를 주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작년 11월 의사면허 박탈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사 또한 모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의사 면허에 영향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대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의사 자격이 일정 기간 동안 정지가 되고요. 이후에는 이 심사를 거쳐서 역시나 변호사 또한 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입니까? 3년? 조금 다른데요. 이 금고 이상의 형이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2년 동안 자격이 정지가 되고 만약에 실형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변호사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신청을 하면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이거를 다시 재개를 해줄 거냐 말 거냐를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믿기지는 않는데요. 마약에 중독되고 또 정신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의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마약에 중독돼 치료 보호 조치를 받은 844명 가운데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한 정신과 의사는 3년여간 치매 치료를 받으면서 6,300여 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고도 합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요? 네. 이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의사가 만약에 내 가족이 환자라면 마약에 중독된 의사에게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고 싶을까요? 이걸 환자들이 사실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해서 의사 면허가 되살아난다라고 해서 이 철밥통 면허다라고 불렸던 의사 면허가요, 이 재교부 비율이 올해 20%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 4년 전인 2019년도만 보시더라도 이 재교부율이 100%였어요. 100%.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재교부 신청은 100% 다시 재교부가 그래요.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20%까지 급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범죄자가 버젓이 의사로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 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재교부 심사 구조가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의사 면허 재교부 거부 사례가 나왔다면서요? 네, 바로 앞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바로 이 시신을 유기했던 의사가 첫 재교부 거부 사안입니다. 네. 이 의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14년 7월에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됐잖아요. 3년 지난 2017년에는 재교부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는 2020년도에 이 의사 다시 면허 재교부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A 씨는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는요, 의사의 면허 재교부 이 승인, 불승인 같은 경우에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해당 시신유기 의사는 재교부를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창피한지도 모르고 행정소송하고 재교부 계속 신청하고 이래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엄격해지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교부 신청해서 이게 탈락되고 이거 꼭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자들을 어떻게 그리고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개해야지. 네. 좀 그래서 알아야죠. 내가 환자로 그 병원에 갔는데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멀쩡한 의사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본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네. 막 마약에 이제 어떤 마약에 중독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환자들에게 마취제를 주입하고 사실 그러니까요. 불법 촬영하는 의사한테 네. 어떻게 수술을 맡길까요? 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이 더욱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서 면허 취소 이후 최대 10년간 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혹은 이 국가시험에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아예 재교부가 안 되게 이제 바뀝니다. 또 속칭 의사면허 박탈법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면허 박탈법 시행 전에는 의사가 의료사고로 인해서 뭐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과정 중에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죠. 이런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가 된다라는 점에서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가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환자가 의사를 신뢰해야 의사들도 그럼요.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네. 좀 환자 신뢰 회복에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부긴 합니다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의사를 다시 만나게 될까 봐 뭐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큽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화된 이 제도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런 자들이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네. 죄송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사회 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